안녕하세요. 여러분들 WPI 성격검사 잘 알고 계시죠? 황상민 박사님이 개발하신 한국인 맞춤 성격검사, 그 WPI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의 성격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도 알고 또 자신의 문제가 뭔지도 알 수 있는 그런 검사지요. 그래서 상담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WPI가 학교에서 학생 지도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WPI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 맞춤 WPI를 활용한 교사 학생 마음 읽기 교사 연수를 준비했습니다. 이 연수에서는 교사분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학교 현장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린답니다. 이미 학교 현장에서 WPI를 활용하신 몇몇 선생님들의 경험담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괜찮겠는데 하신 생각이 든다면 주변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한국 교육을 살려보도록 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유련하라고 합니다. 저는 WPI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가장 많이 변화되었다라고 느낀 건 첫 번째, 아이들 생활지도였어요. 아이들 생활지도 때문에 사실 학교 가기 싫을 때도 참 많았는데 WPI를 배우면서 아이들 개개인에 맞춰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으니까 학교 가는 마음도 편하고 아이들과 상담할 때에도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 전에는 막무가내로 말을 안 들었던 아이들도 대화를 하다 보니 훨씬 더 부드럽게 풀리고 아이들도 제 의견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많이 받아주고 서로 이해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도를 특히나 더 강추해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인천은 요즘 자치학급 운영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자치 운영을 할 때에도 아이들 개별적으로 성격을 알다 보니 훨씬 더 효율적으로 부드럽게 아이들한테 접근하면서 아이들 개개인에 맞추어서 자치 운영을 할 수 있는 점이 특히나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올해 특히 더 하면서. 그래서 두 가지 생활지도와 학급 운영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WPI를 배워서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적용하고 있는 교사 조승현입니다. 제가 도움받았던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왜 저 아이는 자꾸 화를 낼까? 아니면 저 아이는 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지? 등 이해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서 그 다음에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면 그 아이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사실 가르치는 저의 마음이 먼저 이해가 됐어요. 내가 어떻게 가르치는 것을 원할까? 이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교사로서 내 삶을 어떻게 그려나가야지 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만의 교육을 이제 만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자신과 친구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배우면서 친구들의 마음도 잘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저 친구는 로맨티시스트라 제가 더 좀 부드럽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런 등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도 수업 태도와 성적도 좋아지는 경우를 보게 됐어요.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고 함께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박성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교사가 된 후 항상 궁금했어요. 얘는 이렇게 시련도 잘 극복하고 항상 조금씩 발전하면서 졸업을 맞이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얘는 항상 불안하고 자기 확신을 못하고 조그만 실수에도 위축되면서 힘들게 생활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이게 항상 궁금했고 제 교사 생활의 숙제였어요. 그러다가 7년 전에 WPI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다 제각각 다르다.
그리고 학교에 적응하는 방식도 다 다를 뿐더러 공부하는 방식, 친구 사귀는 방식, 자기 생활을 하는 모든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 개개인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는지, 지금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교사로서 상처받지 않고 제 일을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학생의 지금 이 마음 상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할 상황이라도 안정감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었고요. 입시 지도에서도 이 아이의 개성에 맞게 어떻게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지, 제가 그냥 교사로서 맡은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능동적으로 찾아가고 과거보다 나아지는 교사가 되는 되게 좋은 만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도전해 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마음읽기 교사연수 워크숍은 2022년 1월 12일과 13일 이틀 동안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4시간씩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02-6207-7430 또는 wpaipc@naver.com, 웹사이트 check.wisdomcenter.co.kr입니다. 오늘 어떻게 여기 나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절박했고요. 아, 절박했다고요? 네. 뭐가 절박한가요? 제 지금 상태가 네. 좋지 않고, 상태가 안 좋아요. 네, 상태가 좋지 않고 네. 몇 개월 전에 이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 몇 개월 전에 스트레스를 네네. 많이 받았어요. 그 직장 일과 관련해서요? 직업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직업 상담사로 네네. 일하고 있다. 오늘 황심소 라이브 상담소를 찾아오신 분은 직업 상담사로 일하며 구직자들이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시는 밝은 미래님입니다. 그런데 정작 나의 밝은 미래, 밝은 진로를 그리지 못하여 고민이라 하시네요. 어떤 고민인지 상담 사연 먼저 읽어볼까요? 박사님, 어떻게 하면 쉘터를 만들 수 있나요? 저는 아이디얼 셀프 성향의 50대 여성입니다. 2016년 1월 M자형 삶의 비법 전수라는 제목의 공개방송에서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과 다른 방식으로 잘해라. 그리고 회사를 무조건 때려치우지 말고 쉘터를 마련해라. 라는 요지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4년차 직업상담사입니다. 2017년도에 입사해서 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정부 예산으로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곳으로 과장해서 말하자면 숨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실적으로 연결되고 저는 실적이 괜찮은 상담사예요. 그리고 실적을 저만의 방법으로 달성하고요. 제가 동료들과 다른 몇 가지는 첫째, 상담 방식이에요. 구직 상담이란 구직자들이 신청서에 자신의 취업 희망 분야를 적고 상담사는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저는 개인의 특성과 직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직업을 소개해요. 일자리를 안내하는 차원을 벗어나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러자면 개인의 특성을 파악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과거의 직업 경험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후 개인의 특성을 찾고 취업을 하고 경력을 쌓아 그 경력을 토대로 미래의 직업인의 모습을 제안해요. 둘째, 구직자를 만나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기관을 방문하는 구직자를 맞는 시기라면 저는 구직자를 찾아가기도 해요. 가령 시중의 학원과 MOU를 체결하고 출장 상담을 하는 식으로요. 이 과정에서 영업을 하게 되는 점도 동료들과 제가 다른 점이에요. 우리 기관은 중장년층 여성이 고객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을 유도하라는 상부기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제가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동료들에 비해
청년층까지도 상담이 가능해요. 그리고 2020년 7월부터 집단 상담이라는 다수의 내담자를 동시에 만나 강의도 진행하고 있어요. 전 이 조직에서 나가고 싶어요. 제가 실력이 있다면 조직에서 나가서 돈을 받고 상담을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자니 박사님 말씀처럼 쉘터를 만들어야 되겠는구나 했어요. 한 번의 전직을 경험한 터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좌절하고 있네요. 혹자는 제가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일에 임하는 저의 자세는 주체적이고 열정적이에요. 저는 누가 하라고 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서 실적 달성도 저만의 동기를 설정해야 해요. 그래서 기획을 하고 실행하는 과정은 제게 신명을 일으키고 그 모습이 제 동료들에게 저는 회사를 사랑하나 봐 라는 말을 듣게 한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집단 상담에 참여자도 모객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홍보 관련 업무도 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아닌 나 개인을 전면에 내세우는 홍보로 방식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하고 올해 몇 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결과의 미흡함과 과다한 업무 그리고 동료와의 부조화로 2달 전부터 심한 피로감과 낙담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이 낙담과 포기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연을 보냅니다. 부디 제 사연이 채택되어 그 귀엽다는 황 박사님의 모습도 실제로 보고 명쾌한 통찰의 말씀도 직접 듣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라이브 상담이 채택되지 않으면 개인 상담도 고려하고 있어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면서 제가 어떤 통념의 벽을 높게 치고 있진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고 그걸 깨우치게 해줄 사람이 박사님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추신, 금전적 부담이 있기도 해서 라이브 상담을 신청하지만 제 사연이 채택되면 일정 금액 기부를 하려고 하니 이 점도 채택 여부에 작용하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꼭 채택되어 제 문제도 다시 보고 기부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려요. 밝은 미래님은 현재 조직에서 나가 돈을 받고 상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하지만 아직 그럴 만한 실력은 없는 것 같고요. 쉘터를 만들어야겠다고 하시는데 이 쉘터는 무엇일까요? 밝은 미래님이 이 조직을 벗어나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녀의 마음을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 성장, 발전을 도모하며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 상담을 함께하며 나만의 쉘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 나름으로 이제 무리한 계획을 세웠고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무리한 계획을 세웠다는데 직업 상담사로 일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실적이라는 게 뭐예요? 저는 상담사로서 제 어떤 그 첫 번째 목표는 저에게 주어진 실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실적을 달성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돼지가 하루에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료를 매일 1kg씩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로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네. 나에게 주어진 실적이라는 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달성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본인이 하는 일이 뭐길래 또 실적을 쌓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에서 활동하는 것이길래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를 물었어요. 그냥 실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실적을 달성하는 저 나름대로의 방식에서 저는 좀 남과 다른 점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의미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또 거기에 본인이 의미를 둔다는 건 중요하지만은 본인에게 있어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제가 저를 인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창피하고, 내가 연차가 이 정도가 됐는데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날 되게
무능력하다고 보겠지? 그렇군요. 그리고 그렇군요. 저도 그 시선을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창피하고. 그거는 마치 이런 것 같네요. 이 재수생이, 내가 수능을 봤는데, 내가 재수까지 했는데, 이번에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 너무 창피하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구나. 그러면 내가 삼수를 하면 더 이 성적이 더 잘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하고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뭐 내가 연차가 몇 년 차인데 실적을 얼마를 내야 되는데 내가 못 내고 있는 게 참 무능하다. 내가 고3으로서 처음 수능을 볼 때는 점수가 얼마가 나왔는데 이 재수를 할 때는 얼마가 나왔고 삼수를 할 때는 얼마가 나왔고 뭐 이거하고 비슷하게 저한테는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1년차 때 나는 실적이 이랬고 2년차 때는 이랬고 그런 걸 떠올렸었어요. 실적을 달성한다는 게 무엇이냐는 물음에 사실 실적 달성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며 의미를 둔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다시 이 말을 번복하여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자신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고 남들의 시선이 신경 쓰인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실적 달성이 중요하단 거 아닌가요? 실적에 대한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신 듯 하네요. 근데 계속 제가 물어보면 본인의 실적이라는 게 대체 뭔데? 그거는 수능 시험 봐가지고 받는 점수 같은 게 실적인가요? 주어집니다. 일단 상담사에게 가령 이제 뭐 우리 조직은 1년에 뭐 취업 실적을 몇 명을 달성해야 하니 그거 n분의 1을 해서 저희 구성원들에게 조직이 주어지는 실적이 있어요. 그러면 조직 구성원들에게 실적이 있다. 그러니까 n분의 1 몇 명을 달성한다. 그럼 그 실적을 달성한다는 거는 대체 무슨 말이에요? 몇 명을 상담을 해야 된다라는 아니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는 취업을 전제로 그 실적인데요. 취업 실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담 실적이 아니라. 취업 실적을 전제로 이야기한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 조직에서 지금 취업에 대해서 이 실적을 내는데 그 취업은 그러면 그냥 본인이 어디 이거 취업시켜 주세요 하면 취업이 돼요? 그렇진 않지만 이제 뭐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내방했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직종에 제가 매칭을 시켜서 취업시키는 경우 그걸 이제 알선 취업이라고 저희들끼리 알선 취업을 하는 거. 그 경우 그다음에 그분이 자력으로 취업했을 경우에 그 저의 상담이 그분이 자력으로 취업한 것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으니 그 취업한 것에 대해서 뭐 취업처나 이런 걸 알아내고 전산에 마감을 하는 것도 저희는 실적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실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내가 직업 상담사로서 일을 하는데 몇 명을 취업을 시켰다라는 거를 전산에 입력하느냐 이것이 내가 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왜 계속 그거 없이 실적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그거를 꼭 내가 설명을 해야 되냐? 실적하면 그냥 알아들은 거로 하면 되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이 또 저한테는 들리네요. 네, 어쨌든 간에 본인이 실적을 그동안 달성을 했는데 지금 하시는 일은 몇 년 차 되시나요? 4년 차요. 4년 차? 그러면 1년 차하고 4년 차 되는 동안에 지금 본인이 별명이 뭐라고 부르셔야 된다고요? 별명? 밝은 미래라고 불러주세요. 밝은 미래요? 네. 되게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쓸 때는 실제 자기 상황과 무슨 말씀하려는지 반대되는, 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반대되는 걸 나타내니까 참 밝은 미래 씨가 어떤 마음으로 사시는지 아시겠네요. 뭐 밝은 미래의 반대를 어두운 과거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뭐
예, 어두운 과거보다는 밝은 미래가 좋네요. 좋습니다. 밝은 미래씨. 오늘 상담, 인생 상담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일단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한번 먼저 사연을 읽어보실래요? 제가 읽을까요? 네. 네네. 박사님, 어떻게 하면 쉘터를 만들 수 있나요? 저는 아이디얼 셀프 성향의 50대 여성입니다. 2016년 1월 M자형 삶의 비법 전수라는 제목의 공개 방송에서 박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과 다른 방식으로 잘해라. 그리고 회사를 무조건 때려치우지 말고 쉘터를 마련해라 라는 요지의 말씀이었어요. 네, 2016년 1월달 M자형 삶의 비법 전수라는 공개 강의를 했는데 재밌게도 본인이 2017년 2월달에 이 WPI를 검사를 해봤더니 본인이 그 유명한 M자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스텝을 밟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유형의 지금 아주 전형적인 프로파일을 보유하신 분이셨군요. 여기서 잠깐. 다이아몬드 유형의 프로파일이 뭐냐고요? WPI 검사 결과에서 로맨티스트 성향과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들의 프로파일은 자기평가의 빨간색 선이 마치 알파벳 M자와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M형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밝은 미래님의 예전 프로파일에서 파란색 타인평가선을 보면 이와 반대로 W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요. 그래서 프로파일에서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를 찾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유형이라고 부른답니다. 자기평가는 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타인평가는 자신의 삶이나 생활 속에서 무엇을 중시하며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자기평가와 타인평가 프로파일이 일치하는 경우엔 자신의 성향을 있는 그대로 잘 발휘하면서 심리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반면에 자기평가와 타인평가가 이렇게 모두 어긋나 있다는 것은 나의 성향을 잘 발휘하며 나답게 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답니다. 참 저런 다이아몬드 유형 참 안타깝죠. 참 세상에 어느 인간 한 명 믿을 거 없고 진짜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없고, 보통 저 다이아몬드 유형이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을 아는 거는 우리 집 강아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가 너무 제대로 못 사는 것 같아서 숨고 싶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를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억울함도 있고,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제 이 WPI의 이 다이아몬드 유형이거든요. 거의 까딱 잘못하면 본인이 마음이 약하거나 여리기만 하면 거의 조현병으로 될 가능성도 있는 이런 프로파일이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일반적으로 그래요? 다이아몬드 그래요. 그래서 거의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마음을 독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 같으면 또 이거에서 또 나름대로 자기 길을 찾아가는데, 길을 찾아가는 대표적인 패턴이 이제 아주 뚜렷한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2021년 11월 지금 본인이 아이디얼과 셀프 일치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비교적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잘 사는, 몇 년 사이에 이런 변화를 극적으로 일으키기가 쉽지 않은데 본인은 그랬다라는 건데. 박사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저의 도움을 받았다고요? 그렇군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자기 자신답게 지내지 못하던 내담자. 황심소를 들으며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가다 보니 놀랍게도 이렇게 WPI 프로파일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면서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네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하면 쉘터를 만들 수 있나요? 라고 지금 질문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쉘터가 뭔가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쉘터는 저는 이 조직에서 나가고 싶은데 이 상태에서 퇴사하는 건 너무 무리수가 크니 퇴사 직전 자연스럽게 그 전직을 하기 전에 전 단계? 그 무언가를 만들어라라는 의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직장을 다니는데 50대 여성이잖아요. 그죠? 50대 여성의 경우에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조직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이, 가능성이나 또는 본인이 그걸 함으로써 내가 진짜 이 조직에서 일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거 혹시 있었어요? 조직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럴 때 쉘터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이 사회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를 또는 역할을 수행하는 걸 뭐로 수행을 한다라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또 그걸 할 수 있는가, 이 개념으로 본인이 쉘터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쉘터에 대한 내담자의 믿음을 이렇게 찾게 되었네요. 지금 일하는 조직에서 나와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자 할 때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아직 그 무언가는 뭔진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어쨌거나 밝은 미래님이 생각하는 다음 단계는 어떤 조직에 들어가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럴 때 밝은 미래님에게 그 무언가가 될 쉘터란 어떤 특정한 조직이나 공간에 얽매여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당연하겠죠. 내가 어떤 존재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라는 측면에서의 쉘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렇게 황 박사님은 분명하게 정리해 주시네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뭔가요? 직업상담사로서 그렇죠.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직업상담사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직업상담사는 보통 뭐 고용노동청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부속 기관들에서 직업상담사로 활동하는 게 대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그와 비슷한 형태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거의 준공무원과 같은 상황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남들을 볼 때 그렇게 보죠. 남들은 볼 때 그렇게 보는데, 본인은 또 공무원 중에서도 완전히 풀타임 공무원이 있고, 파트타임이 있고, 정규직이 있고, 기간직이 있고, 또 뭐, 임시직이 있고, 뭐 이런데, 본인은 그러면. 정규직이 보장되는,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되는? 정년이 보장되는, 그러면 뭐 남들이 그렇게 본다라는 말을 왜 사용을 하셨을까요? 일단 임금이 엄청 낮고요. 그거는 이제 정년이 보장되는 대신에 임금이 소위 말해서 승진이나 임금의 향상이 없는 직종에 일을 한다 하는 공무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급 노예로서 공노비로서 평생을 보내는데, 공노비니까 그래도 이 임금을 받으니까 그나마 낫지 않느냐라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공노비라니까 딱 마음에 딱 다가오네요. 이게 이제 결국 본인이 지금 4년이 됐는데 본인의 임금 수준은 구급공무원 4년째는 구급공무원 수준이라는 걸 이야기잖아요. 그럼 벌써 견적 다 나와요. 본인이 나이가 50대라도 지금 월급은 이것저것 떼면 200만 원 전후, 이것저것 떼서 본인이 실수령하는 거는 편의점에서 차라리 하루에 12시간 일해가지고 받는 돈보다 적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왜냐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8시간으로 계산해가지고 본인이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리고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아마 거의 인상이 없죠. 그죠? 임금 맞아요. 인상이. 네. 얼마나 안정적이고 좋은 직장이에요. 이 변화가 없는 이 안정적인 직장. 근데 뭐가 그게 아마 저를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저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싫다고 하다니 놀라거나 어쩌면 밝은 미래님에게
얼마나 꿀잡이에요. 그만두지 말아요. 라고 말해주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네요. 아이디얼 성향을 잘 발휘하고 있는 밝은 미래님은 남다르고 새롭고 뭔가 나만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내가 성장, 발전하고 있다 느끼는 일을 원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내가 일하는 조직은 너무 안정적이어서 변화가 없고 그러다 보니 발전은커녕 답답해 미치겠다고 하네요. 밝은 미래님은 이런 직업을 왜, 어떤 마음에서 선택했던 걸까요? 그게 아마 절 미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이 처음에는 일단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도움을 주는 일이니까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아니, 전 그런 쪽은 별로 관심 없었어요. 월급이 작다는 것도 알고 들어왔고. 그런데 왜 그럼 이 일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아마 그 처음에는 제가 지향하는 부분하고 맞았겠죠. 새로운 무언가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한 건 누군가를 뭐 상담을 해서 도와준다라는 쪽으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사람이었는데 월급을 받으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지 않나? 상담을 누군가랑 하면 그 상담이라고 하는 게 타인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그 타인이 거울이 되어서 나를 보게 하는 어떤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타인의 거울이 되어서 타인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타인이 나의 거울이 그런 생각으로 되어서. 이 직업을 선택한 거예요. 이 직업 상담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선택을 하셨네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널 만나서 상담하는 사람은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또 혼자 힘으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직업 상담사의 도움을 받는 상태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찌질하고 힘든 상황에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줘서 많은 분들을 취업을 시키는 건 좋지만은 그 일을 남 못지않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발전하고 성장한다라는 느낌이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쌓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봤자 받는 월급은 똑같은데 이러면 내가 진짜 잘한다고 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내가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걸로 내가 바꿔야 될까지 않는가? 자,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궁금함이나 문제를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중에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찍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나아간다는 대로, 느낌이 안 든다.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그렇죠. 저는 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신선했고 결과도 나왔는데. 신선했다라는 건 본인이 신선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신선했다는 다른 사람들도 그런 반응이 있었죠. 신선했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일단 그거 어떻게 일을 했길래 본인 스스로나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참 일을 신선하게 한다. 혹시 신선 냉장고를 옆에 두고 일을 하셨나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래요? 정말. 너무 신선한가요? 참. 그래도 좀 우리 저 자체가 신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신선했던 사람이다. 네. 진짜 냉장고에 오래 계셨군요. 네. 자, 그럼 그렇고 지금 한번 사연 읽어보세요. 그럴까요? 얼마나 신선하게 일을 하셨는지. 자, 저는 4년차 직업 상담사입니다. 2017년도에 입사해서 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정부 예산으로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곳으로 과장에서 말하자면 숨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실적으로 연결되고 저는 실적이 괜찮은 상담사예요. 그리고 실적을 저만의 방법으로 달성하고요. 제가 동료들과 다른 몇 가지는 첫째 상담 방식이에요. 구직 상담이란 구직자들이 신청서에 자신의 취업 희망 분야를 적고 상담사는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저는 개인의 특성과 직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직업을 소개해요. 훌륭하세요. 개인의 특성과 직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직업을 소개하니까 무작정 그 사람이 원하는데 연결시켜주는 일반적인 직업 상담사보다는 상당히 매칭률이 높고 이거 완전히 본인이 직업 상담소 이 경험을 가지고 바로 저 커플 매칭하는 결혼 중개
그쪽으로 이직을 하시면, 이거 한 달에 적어도 500에서 1000원 벌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바로 드네요. 정말요? 네. 나 박사님이 오늘 무슨 얘기 하실지 정말 기대했는데, 진짜 전혀 엉뚱한 얘기해서 웃음이 빵 터졌어요. 전혀 엉뚱한 네. 이야기라고? 진짜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 커플 이 중개해주는 결혼 중개 거기에 있는 커플 매니저라고 그러죠. 그분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도 본인들의 실적 이거 되게 중요시 여기고 이야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럼 당신이 매칭시켜주는 커플들의 특성에 대해서 아시고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전부 다 직업, 뭐 연봉, 뭐 부모님 상태 이런 외부적인 걸 알지 그 개개의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뭐 로맨인지 휴먼인지 아이디얼인지 이런 심리적인 특성 또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자신이 어떤 특성이고 또 어떤 남자하고 대화가 잘 통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전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그래서 그때 특강은 이제 이혼한 커플들을 재혼시켜주는, 그러니까 이혼하신 분들을 이제 재혼하는 그런 또 매칭하는 이벤트여서 그러면 커플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각 분들의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을까요? 라고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냥 먹고 사니 힘드니까 서로 성격 차이겠죠. 경제적 문제겠죠. 뭐 서로 많이 싸웠나 보죠. 이 정도 수준이지 진짜 부부가 같이 살면서 어떤 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우는지 어떤 것 때문에 또 잘 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뭐 젊은 남녀, 청춘 남녀가 만나는 것까지 연결해 줄 때도 뭐 남자 돈 벌다면 또 뭐 의사, 판사, 변호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런 직업이면 여자, 이쁜 여자하고 무조건 다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여자는 이쁘고 집에 돈이 많으면 남자들이 무조건 더 그 여자를 좋아할 거라는 착각 속에서 열심히 연결을 시켜주려고 하시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서 실전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말씀한 대로 개인의 특성과 이 직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직업을 소개하듯이 각자 남녀의 특성을 매칭해가지고 서로 잘 통할 수 있겠다 아니겠다 이거를 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거는 어느 분도 안 하세요. 심지어는 이 회사도 소위 말해서 1등 신랑, 1등 신부 이러면서 점수까지 다 매칭을 맞아. 해가지고 하는데 그 점수는 전부 다 철저하게 그 사람의 뭐 학벌이나 집안 배경이나 뭐 소득으로 돼 있지 그 사람의 특성, 심리적인 특성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는 거예요. 진짜 신기했어요. 좋아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상담 방식이 개인의 특성과 직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직업을 소개하니까 그게 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맞아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저희는 취업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점수 배정도 하거든요. 네, 어떻게? 그러니까 알선 취업은 뭐 1점, 본인 취업은 0.5점 이렇게 해서. 네. 근데 저는 알선 취업률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 취업률이 높아요. 왜요? 그것이 아마도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일자리 정보를 그렇게 많이 주는 상담사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그 지점에서 그분들이 저한테 마음을 좀 여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세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지금 저도 WPI 검사를 각각 해보진 않았지만 저도 이제 2014년부터 WPI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들이 이제 어떤 유형의 분들인가에 대한 짐작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본인이 이제 그 구직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로맨이다, 휴먼이다, 아이디얼이다 이런 짐작이 돼가지고 그런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사실 직업이라고 하는 건 사실 꼽아줄 수 있는 중년 여성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직업이라는 건 5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그 5손가락이 주로 어디에 뭐 들어가요? 사무원이면 뻔하잖아요. 뭐 총무사무원, 격리사무원, 뭐 노무사무원, 법무사무원 이렇게 분류되고. 그리고 뭐 청소 뻔해. 별로 해줄 건 없어. 그러니까 네, 그 신청서에도 뭐 청소원, 사무원.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늘 몇 개월 해보다가 내지는 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경제적으로 일을 하긴 해야 됐는데 엄두가 안 난다는 이유로 저희들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그 일이 갖고 있는 직무하고 그분이 갖고 있는 특성을 이제 연결해 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가령 뭐 루멘 여성분 같은 경우는 조직 생활하는데 많이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마 일 자체가 힘들었다기보다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정서적인 공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안 돼서 그렇죠. 힘들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어이, 훌륭해요. 그렇다면 앞으로 일을 바꾸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게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그 조직 안에 들어가서 당신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나 사람을 먼저 좀 확인해보고 그분한테라도 뭐 저 복사기를 잘 못 다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이런 말들을 내가 봤을 때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고 어이구. 그런 부분으로 그 직업 안에 그 현장 안에서 조직 안에서 네가 좀 경력을 쌓아보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렇죠. 드리거든요. 조직에서 새로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팁을 준다는 거죠. 네, 좋아요. 제가 하는 방식은 그거예요. 그 방법이 이제 본인은 상담 방식이 훨씬 그 개인이 이전에 뭐 직업 활동을 하는 데서 가졌던 안타까움과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뭐 특정한 이 동네 가보세요, 저 동네 가보세요 하는 그런 구직 정보 또는 이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사람이 그 어떤 일자리를 가든지 간에 잘 적응하고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측면으로 상담을 해줬다. 네. 그 말은 이제 일자리 정보보다는 그 구직자의 심리 상담에 초점을 둬서 상담을 했다. 이 이야기가 되네요. 맞아요. 네. 이게 남들과 다른 부분이다. 훌륭해요. 사실은 이게 직업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많은 구직 정보를 제공해 주기만 하면 이 구직자가 그 정보를 잘 활용해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일자리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정보의 미스매칭 뭐 이런 햇소리만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이면 울려대는 알람 소리에 5분만 더를 외치는 당신. 칼퇴의 행복은 잠시일 뿐 다가올 출근이 두려운 당신. 출근하기 싫다. 누구나 부러워할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뭔지 모를 불안감이 느껴지신다고요? 나를 괴롭히는 꼰대 상사와 말은 듣는 뺀질이 부하 사이에서 오늘도 서랍 속 고이 간직해둔 사표에 손이 가신다고요? 여기서 잠깐 오늘 점심 뭐 먹지 고민하는 시간보다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정작 더 짧지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의 경력개발검사를 해보세요. 경력개발검사 MCDC는 황상민 박사님이 경력개발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연구를 통해 개발해낸 경력관리 유형진단 검사입니다. MCDC 경력개발검사를 통해 회사 생활에 임하는 당신의 마음을 점검받고 당신이 고민하는 직장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줘 당신에게 맞는 커리어 플랜을 알아보십시오. 지금 바로 MCDC 경력개발 검사를 통해 당신에게 꼭 맞는 성공적인 미래를 그려보세요. MCDC 경력개발 검사. 자세한 내용은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